세차 좋아하는 분들 솔직히 이제 느끼실 겁니다. 세차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살아남아야 마음 편하게 세차하러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공구는 진짜 현실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면서 삶의 질도 올라가고 세차까지 더 편해지는 아이템들, 이건 하나쯤 있으면 진짜 좋다 싶은 제품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진짜 와이프와 부모님 만족도가 올라가는 제품, 베란다 창문 청소. 솔직히 엄청 귀찮기도 하고 손이 닿지 않기도 하죠. 닦고 나면 얼룩 남고 높은 곳은 위험하고 손도 아프고, 근데 로봇 청소기 돌려놓으면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만족도가 정말 좋습니다. 창문 한번 닦았을 뿐인데 집이 새 집처럼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닥은 청소하면서 창문은 몇 년씩 그대로 두고 삽니다. 귀찮기도 하고 밖에 있는 유리는 닦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청소를 끝내고 나면 집안이 훨씬 밝아지고 창밖 풍경도 선명하게 보여서 만족도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거 한번 해놓으면 와이프나 어머니께 칭찬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세차 갈 때 눈치가 조금 줄어듭니다. 세차는 장비빨도 중요하지만 가정 평화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거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거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창문 상태를 보고 사용해보니 부모님 집에도 이거 가지고 청소를 해드릴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추락 방지 로프를 단단히 고정한 뒤 유리창에 붙이고 전원을 켠 다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움직이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유리에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꽤 신기할 겁니다. 청소 중간에 로봇 스스로 소량의 물만 가볍게 분사해주고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게 닦여서 놀랐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외부 유리도 집안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성품도 넉넉합니다. 극세사 패드가 여러 장 들어있어서 아파트 기준 창문 전체를 청소해도 부족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뒤집어서 한 번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방식이지만 전원 공급이 끊겨도 내장 배터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가까운 위치까지 이동시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방향 조작과 물 분사 기능을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기기 위치를 옮길 때 가장 유용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소음, 조용한 방에서 들으면 존재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창문 외부 작업 특성상 낮 시간에 사용하면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전원 케이블 길이가 길다 보니 사용 후 정리를 대충 해두면 보관할 때 조금 번거롭습니다. 패드 세탁과 케이블 정리까지 해두면 다음에 사용할 때 훨씬 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 전에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데 막상 한번 써보면 왜 이제 샀지 생각이 드는 제품. 창문 청소를 미루고 계셨다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생활 가전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불 딱 켜면서 눈부셔서 잠 다 깬 적 있으시죠? 특히 아이 키우는 분들이나 부모님 계신 집은 은은한 조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LED 모션 센서 등입니다.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눈부시게 확 밝아지는 조명이 아니라 은은하게 켜지는 타입이라 불 꺼진 거실이나 복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정말 편합니다. 옷장, 베란다, 팬트리, 드레스룸, 현관까지 어디에 붙여놔도 만족도가 높은 센서 등입니다. 특히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세차용품이 하나둘 늘다 보면 팬트리 한 칸, 선반 한 칸, 창고 한 칸이 어느새 세차용품 전용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제품이 많아질수록 어디에 뒀는지 찾는 게 더 힘들죠. 이럴 때 센서 등 하나만 있어도 꽤 편합니다. 문을 열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안쪽 깊숙한 곳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필요한 제품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구성은 4개 세트라 필요한 위치마다 설치할 수 있고, 철제 브라켓 한쪽에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자석 방식으로 탈부착할 수 있어 충전이 필요할 때도 간편합니다. 기능도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갔습니다. 전원, 4단계 밝기 조절, 모션 센서, 오토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플리커도 없고 눈이 편안하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만족스럽습니다. 단점이라면 무선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최대 밝기 연속 사용 시 약 4시간 20분, 최저 밝기에서는 약 1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원래 센서 등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실사용 기준 배터리 지속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저는 구매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세탁실과 옷장에 설치한 제품은 아직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자주 켜져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한번 충전하면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1300mAh, 최대 밝기는 200루멘, 세곤도는 3000K, 방전 후 충전 시간은 최대 약 4W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감 품질, 부드러운 조명 색감, 밝기 조절, 센서 반응 속도까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무선 사용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 설치 자유도와 편의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조명 욕심이 있는 분들은 2개 이상 설치해도 만족도가 높고 부담 없는 선물용으로도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거 설치하고 아이들, 부모님, 와이프한테 칭찬받길 바랍니다. 세차용품 진열장에 조명 하나만 달아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센서 등이 편하긴 한데 지나갈 때마다 켜지는 게 싫다, 충전하는 것도 귀찮다, 이런 분들은 유선 타입이 더 잘 맞습니다.
한번 설치해두면 버튼 한 번으로 선반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제품입니다. 진열장, 팬트리, 작업대, 창고 선반까지 어디에 설치해도 활용도가 높고 특히 세차용품 진열해두신 분들은 켜는 순간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용품도 더 잘 보이고 세차용품 분위기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연결하고 220V 콘센트만 꽂으면 끝. 제품 뒷면에 양면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어 바로 붙일 수 있고 가위 표시 구간에서는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연결 부품을 이용하면 여러 공간으로 나눠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 모델도 사용했었는데 신형은 LED가 직접 보이지 않아 훨씬 깔끔하고 스트립 자체도 더 유연해져 설치가 편해졌습니다. 선반 가로 2m 기준 총 6칸 선반을 위에서 아래까지 리을자 형태로 설치했는데도 15m 길이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잘라서 추가 설치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밝기 조절형 전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버튼 하나로 켜고 끄는 기본 타입이 가장 편했습니다. 이번 알리 행사 제품은 15m 기준으로 버튼 전원 구성 제품이 할인 코드가 적용되니 옵션 선택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만족하면서 쓰는 거,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이거 써보면 왜 비싼지 바로 이해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대화 가능하고 집안일 하면서도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서 주변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자전거 탈 때 차량 소리가 들려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세차할 때도 엄청 좋습니다. 세차하면서 음악 듣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면 체감상 피로도가 확 줄어들고요. 세차하는 힐링 소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형인데 진짜 소리가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어폰 잘 모르는데 처음 듣자마자 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저음은 묵직하고 보컬 전달력도 좋고 팟캐스트도 잘 들립니다. 귀를 막지 않는데도 생각보다 잘 들립니다. 오픈형 끝판왕이라는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이유 써보면 납득됩니다. 가성비 QCI 이어폰 쓰다가 이걸 들으면 귀가 호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이어폰도 용도별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작은 이어폰은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쓰는 용도, 중간 크기 이어폰은 차량에 두고 필요할 때 쓰는 용도, 헤드폰은 제트팬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샥스 오픈핏은 설거지하면서 대화할 때, 아이 보면서 야구 중계나 음악 들을 때 사용합니다. 아이나 와이프가 부르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마치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로 한쪽만 착용하고 세차할 때나 집중해서 듣고 싶을 때는 양쪽 모두 착용합니다. 국내 판매가는 20만원이 넘는데 저는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오픈형 이어폰 샥스 오픈핏 2 플러스입니다. 여보세요? 다 했어.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이제 세차장으로 갑니다. 세차하러 갈 때나 세차 끝냈을 때 트렁크 짐 들고 왔다 갔다 정말 귀찮죠. 세차 가방 세차장 젖은 바닥에 두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접이식 서빙 카트. 이거 은근 혁명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용품을 올려두는 카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면 세차 동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렁크에 쏙 들어가고 펼치는 것도 간단하고 접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차용품을 한 번에 올려서 이동할 수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는 세차 장비, 중간에는 버핑 타월, 드라잉 타월, 상단에는 케미컬을 올려두면 작업 효율이 정말 좋아집니다.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바닥에 용품 늘어놓고 세차하기 정말 싫어집니다. 원래 사용하던 서빙 카트도 만족스러웠는데 더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용했던 제품은 레버를 눌러 고정하고 당기면 접히는 방식인데 사용하다 보면 다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이 알리 접이식 카트는 벨크로 고정이 들어가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접은 상태가 깔끔하게 유지되고 손잡이와 고정 레버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구조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더 큰 사이즈 제품이 나온다면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손잡이가 철제 소재라 차량이 싣고 주행 중 진동이 생기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 있습니다. 또 상판 중앙에 고정 레버 구조가 있다 보니 완전히 평평한 형태는 아니고 일부 홈이 파여 있습니다. 바퀴도 매끈한 실내 바닥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아스팔트에서는 소음이 커지고 핸들링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퀴를 분리해봤는데 구조 자체는 버킷 돌리형 우레탄 바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한 우레탄 브레이크 바퀴로 교체하면 소음과 핸들링도 충분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바퀴를 사용하면 접었을 때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사이즈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차용품을 한 번에 싣고 세차장까지 편하게 이동하고 작업 동선까지 줄여주는 제품, 세차를 한 단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은근히 세차 혁명 아이템입니다. 세차 끝내고 가장 힘든 건 물기 제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물자국이 남고 틈새에 물이 흘러나와 물자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져왔습니다. 준카 64 그리고 F02 미니 에어건입니다.
미니 에어건보다 약 5배 정도 강한 발음을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준카 64입니다. 지난 공동구매 때 할인 코드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서 이번에는 물량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준카 64 개선판은 이제 별도의 그릴 개조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구매 후 그릴펜을 구매해서 직접 자르고 장착하는 개조 작업이 필요했지만 개선판은 해당 개조가 완료된 상태로 출고됩니다. 또한 방열판이 추가되어 발열 관리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방열판 적용 모델은 1분 정도 사용 후 전원이 꺼지는 문제로 환불 사례가 꽤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제품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40XG, 40T 배터리 기준으로 방전될 때까지 문제없이 풀트리고 연속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특징이라면 모터 부분이 아닌 손잡이 부분 온도가 약 47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수준이었습니다. 토출구에 추가된 방열판은 사용자 체감보다는 오토 냉각에 더 효과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또 하나 개선된 점은 배터리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를 완충에 장착하면 20.4V 정도가 표시되며 작동 시 순간적으로 19V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덕분에 사용 중 배터리 잔량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큰 물기 제거 성능은 정말 끝판왕입니다. 드라잉 타월 토형 한 장만 있어도 차량 한 대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단독 게러지를 사용하거나 소음을 무시하고 강력한 풍량과 작은 부피를 모두 원하시는 분이라면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다만 이전 준카 64 대비 소음 성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 모델엔 날카롭고 앙칼진 고주파 소음은 줄어든 대신 수력은 약 100g에서 200g 정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신 귀에 거슬리는 고음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소리로 개선된 방열판 에디션 느낌입니다. 소리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대신 추력이 한 1-200g 줄어들었습니다. 앙칼진 고주파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비교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HPT 에어건, 카마 에어건과 비교해도 추력, 크기, 무게,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직구 제품이라 AS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 불량의 경우 환불 처리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실제로 불량 건은 대부분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고 경우에 따라 사용자 가실까지도 처리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자체의 완성도와 가격을 고려했을 때 국내 AS가 없다는 점이 구매를 망설일 정도의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틈새 물기, 사이드미러, 엠블럼, 도어 캐치, 그릴 사이, 후면 레터링 이런 곳은 오히려 작은 에어건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F02 미니 에어건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파란색 둘 다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량을 더욱더 넉넉하게 가져왔고 블랙과 블루 두 가지 색상 모두 할인 코드 적용이 가능합니다. 컬러 차이만 있을 뿐 제가 체감하기엔 성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브러쉬류는 굳이 없어도 되고 차량 글러브 박스에 넣어두고 쓰기 딱 좋습니다. 실내 먼지 털기, 차량 틈새, 낙엽이나 이물질 날리기, 코팅된 차량에 간단한 물기 제거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배터리 일체형이라 사용할수록 수명이 줄어들고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즐 입구가 넓어서 좁은 틈새에 바람을 집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은 약 7분으로 짧기도 하고 길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대신 이 크기와 무게에서 이 정도 바람 세기가 나오는 제품은 현존 최강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전 후 20W 충전 기준으로 완충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강력한 미니 에어건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으로 종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차 다 했는데 스크래치 많고 광한다고 뭔가 아쉬운 분들, 그럴 때 부담 없는 광택기 하나 있으면 차 관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바토카 S3입니다. 광택기 샀는데 왜 스크래치가 안 지워지지? 지금까지는 숙련자용 느낌이 강한 S4를 많이 추천했는데 이번 S3는 입문자용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다만 이름은 광택기지만 실제로는 광택 작업보다는 유막 제거, 페인트 클렌저 작업, 코팅제 도포에 특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기 힘든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해주는 차량 관리용 6인치 장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무게는 가볍고 사용도 쉬워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중에는 배터리 1개 구성품 제품이 많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요청해서 배터리 2개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배터리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구형 배터리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보다는 신형 배터리 구성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배터리 1개로는 차량 전체 유막 제거와 도장면 작업까지 하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반면 2.5A 배터리 2개 구성이면 유막 제거, 페인트 클렌저 작업, 실런트 도포 작업까지 충분히 차량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4단이 딱 도포하기 좋네요. 3단까지는 조금 애매하게 쓸 일이 좀 없어요. 무겁고 비싸고 부담스러운 장비 대신 가볍게 차량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 6인치 패드는 한두 번 사용하면 금방 벨크로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제는 6인치 패드가 가격도 비싸고 종류도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저는 백업 패드 플라스틱 부분 기준으로 가장자리를 칼로 잘라 5인치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테크에서 5인치용 백업 패드를 별도로 구매해 장착해봤는데 정확히 5인치는 맞지 않았고 차라리 기존 백업 패드를 강호하는 게 추가 비용도 들지 않고 훨씬 편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택기가 아닙니다. 유리와 도장면 관리용 장비입니다. 가벼운 클리닝 작업에는 매우 만족스럽지만 깊은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본격적인 광택 작업까지 기대하신다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신다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바토카로 요 스크래치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S3라도 가벼운 스크래치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교세라 5인치 샌딩기 또는 3인치 바토카 S4로 가셔야 합니다. 세차장 위에 조명은 밝은데 왜 도장면 오염이 안 보일까요? 위에서만 비추는 천장 등으로는 측면 오염과 수월 마크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측면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특히 휠 세정이나 광택 작업에 활용하기 좋은 LED 작업등입니다. 이전에 할인 행사로 소개했던 리토칼라 작업등과 상당히 유사한 제품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배터리입니다. HW999는 배터리 용량이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밝기 기준 사용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배터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소비 전력도 함께 증가했다는 의미로 체감 밝기는 약 1.5배 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전 편의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리토칼라 786은 충전 단자가 깊숙이 들어가 케이블 형태에 따라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HW999는 단자가 외부 표면에 배치되어 충전은 물론 보조 배터리로 연결할 때도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캠핑이나 이동 시 걸어두기 좋은 카라비나가 기본 제공되는데 786의 일체형 방식과 달리 나사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전용 하드 케이스도 기본 포함되어 보관과 이동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외관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해 방열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연속 사용 시 표면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내부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배터리 성능 유지와 수명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색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철제 구조물에 바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접이식 카트에 클램프를 장착해 설치한 뒤 세차용품과 함께 이동하면서 사용해봤는데 측면 작업 시 상당히 편리합니다. 카트가 없다면 삼각대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광택 작업을 자주 하신다면 카트와 작업등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조명 확보와 장비 이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클램프 가격이 다소 부담된다면 삼각대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 중 사용할 경우 플리커,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나 광택 작업용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촬영 조명을 겸해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장비는 결국 배터리 싸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바토카 S4용 추가 배터리인데 디얼트 정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TPCell 디얼트 호환 배터리. 바토카 정품 배터리보다 저렴한데도 성능과 안정성이 더 좋았고 실제 분해해봤을 때 디얼트 정품 배터리 셀보다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삼성 SDI 셀을 사용했습니다. 가격도 꽤 차이 납니다. 2.5A 한 개의 배터리 기준 바토카 배터리는 약 34,000원, TPCell 배터리는 한 개에 25,000원, 디얼트 정품 배터리는 한 개에 45,000원입니다. 가장 좋은 셀은 TPCell 제품이 들어있었고 삼성 SDI 셀을 사용했습니다. 최대 20A 이상 방전이 가능한 검증된 셀입니다. 반면 디얼트 정품에 사용된 이브셀보다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삼성 SDI 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TPCell 쪽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볍게 사용하면서 가끔 장시간 작업도 대비하고 싶다면 2.5 5A 조합을 추천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5A 듀얼 세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얼트 12V 배터리는 바토카 S4와 호환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토카 배터리는 디얼트 공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터리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바토카 전용 배터리보다는 디얼트 공구까지 사용할 수 있는 TPCell 디얼트 호환 배터리가 활용도 면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셀 구성도 좋고 활용성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배터리는 분해 과정에서 셀 확인 및 비교를 진행했으며 사용 환경과 생산 시기에 따라 내부 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20만원 가까이 쓰면서도 정작 안에 어떤 셀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TPCell 템리스 배터리를 직접 사용해서 출력과 사용 시간까지 전부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꽤 의외였습니다. 마키다 호환 배터리 쪽은 이제 TPCell을 많이 인정하시죠? 이제는 TPCell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고 전원 40Xg 템리스 셀 기반이라 중카 24나 제트펜 같은 고출력 장비에서도 출력이 강하고 러닝타임도 좋았습니다. 반대로 에어건만 쓰는 게 아니라 광택기나 전동 공구까지 같이 사용한다? 그런 분들은 40T를 추천합니다. 삼성 SDI 40T 셀 기반이라 출력과 사용시간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봤습니다. 디올트 템리스, 미러키 템리스 배터리와 동일 접근으로 테스트했는데 생각보다 출력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가격은 TPCell 40T는 107,000원, TPCell 40XG는 114,000원, 디올트 템리스는 179,000원, 미러키 템리스는 190,000원. 정가 기준으로만 비교해도 약 1.6배에서 1.8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기본 할인 가격을 적용하면 40T는 77,000원, 40XG는 83,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경우 디올트와 미러키 템리스 배터리 대비
배터리 거의 2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성비까지 고려한다면 TPCell 배터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더 좋았습니다. 물론 브랜드 제품은 마감 품질이나 BMS 설계,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결국 소모품입니다. 사용할수록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별 풍속 유지를 그래프로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출력은 TPCell 40XG였습니다. 시작 풍속은 가장 강력했고 실제 체감 바람도 가장 강했습니다. 반면 미러키 테미스는 최고 출력은 조금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풍속 저하가 적어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용 시간은 미러키 테미스가 12분 20초로 가장 길었고 디올트 테미스 10분 55초, 40XG는 9분 16초 순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출력은 40XG, 유지력, 사용 시간은 미러키 테미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까지 고려하면 TPCell 배터리의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별도의 충전기 없이 PD 충전이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사용 편의성은 브랜드 배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가격, 출력, PD 충전, 활용성까지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TPCell이 훨씬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AS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브랜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반면 TPCell은 사용 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량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 대응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사용 경험 아닐까요? 아마 이번 공구 영상 보시면 이건 하나쯤 필요하다 싶은 제품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전부 다 사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잘 구매하시고 세차도 편하게, 집에서도 더 평화롭게 세차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